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한국 사람들이 밴드 음악을 듣지 않는 이유, 정확히는 이제 하드락, 메탈을 듣지 않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밴드 음악은 많이 듣습니다. 포크나 컨트리 음악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인을 떠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록 음악을 시끄럽다고 느끼는 이유부터. 록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끄럽다고. 기본적으로 많은 악기가 들어가서 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락은 음의 변화가 빠르고 나오는 음의 숫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어렸을 때일수록 시끄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 음악을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릴 때는 이 청력과 이 귀의 신경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다 좋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고 신경들이 많이 죽으면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적어지는데요. 그래서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렸을 때는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악기가 많이 사용되는 클래식이나 특히 음의 변화가 더 심한 록 음악은 어렸을 때는 같은 음악을 들어도 더 시끄럽다고 느끼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것이 조금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보다는 편안하게 클래식이나 록 음악을 나이가 들어서는 듣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서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널바나가 등장하면서 이제 메탈의 인기가 확 없어지고, 언론에선 얼터너티브라고 하죠. 그런 모던락이나 브릿, 락들이 많이 등장하였잖아요. 한국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는 락 음악이 굉장히 인기 있는 주류 음악이었습니다. 그때는 메탈 밴드들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때 한국에서는 아이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나라가 작은 나라여서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었고, 컴퓨터도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서 악기를 연주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전 세대에는 어릴 때 할 것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대부분 악기를 한 가지는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타를 치셨었거든요. 근데 제 세대 때부터 너무 할 게 많아졌죠. 이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등. 그래서 악기를 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록 음악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이제 록 음악은 사운드, 그 악기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음악이니까요. 그래서 악기를 치고 주변에서 악기를 치는 것을 자주 보거나 들으면 록 음악을 쉽게 받아들일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말했듯이 락 음악은 처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접하고 봐야 좀 익숙해지고 좋아지게 되는 음악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아버님이 기타를 치시고 밴드 음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익숙해졌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락 음악이 줄어드니까 들을 기회가 적어져서 요즘 사람들은 락 음악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연주자들이 적어지니까 밴드의 결성 자체도 적어지고요. 한국은 나라가 좁기 때문에 또 연주할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드러머가 매우 적은 이유기도 한데요. 이것과 연계되는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유행이 심한 나라라고 하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고 음악에서도 어떤 하나가 잘 되면 그것만 모두 다 한다. 그러니까 아이돌이 잘 되면 아이돌만 하고.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음악 시장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은 어쨌든 작은 나라입니다. 또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할 때 한국에서만 성공을 해서는 수익이 적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한 한국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 처음부터 외국에서도 활동을 할 계획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를 따져봤을 때 밴드는 너무 경제적인 가치가 적은 거예요. 우선 밴드 라인업을 만들려면 인원이 많아지고 악기들의 비용도 많아집니다. 근데 히트를 쳐도 멤버들 전체가 인기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보컬이나 기타 한두 명의 멤버가 인기를 얻게 되죠. 하지만 같은 돈을 아이돌에 투자하면 대부분의 멤버가 인기를 더 많이 얻을 확률이 있고,
또 솔로 가수는 더 투자 비용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시장이 작은 이유로 제작자들이 밴드의 투자를 점점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밴드들조차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밴드를 유지하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우니까 밴드 라인업을 갖추기보다는 혼자서 활동하는 밴드를 하거나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옆나라 일본만 봐도, 일본은 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도 내수 시장이 크니까 그 소수가 그 소수에게만 어필을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이 있고 좀 더 경제적인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밴드들은 투자를 받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는 인디 시장에서, 인디 음악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더 밴드 음악을 들을 기회가 적어지고, 그러면 또 반복되는 거죠. 익숙하지가 않아져서 나중에 듣게 돼도 시끄러운 음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런 구조가 지금 소외되는 음악들, 밴드 음악에게는 치명타가 되었지만, 이 방법은 꼭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방법으로 어쨌든 작은 나라에서 굉장히 최고의 퀄리티인 음악가들을 배출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이돌을 보면 지금은 어느 나라에 가도 실력만큼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어느 나라에 가도 실력은 통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인데요. 작은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죠. 덧붙이자면 한국 사람들이 슬픈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창이라고 하는 민속 노래가 있습니다. 수백 명 봉사들이 골문 안에 들어가 앉았을 적 신봉사도 말석 참내를 허였겄다. 심황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만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소맹이 아뢰리다. 이 창은 정말 깊고 슬픈 감정이 베이스인 음악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등 주변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런 침략의 슬픔의 역사 때문에 한국말로는 한이 서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한이 서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창이라는 음악인데요. 가슴에 슬픔이 쌓여서 그 결정체를 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 사람에겐 그 결정체인 한이 다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런 하드하게 낯설어하는 이유를 말해봤는데요. 그래도 저는 로컬하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마지막엔 아이돌 트레이너가 돼서 이제는 그런 락 음악에 적합하진 않지만 이제 좋아하는 것은 락 음악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의 헤비메탈에 대해서 또 락 음악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음악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